여러분 안녕하세요. 2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번 시간에 풀었었던 문제, 과제로 내줬었던 거에 대한 풀이를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컨볼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 풀이를 갖다 하라고 했었던 문제에 대한 풀이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는 t 이동 정리였었죠. 주로 단위 계단 함수랑 연결되어져 있는 함수들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로 내줬었던 문제는 보는 것처럼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역변환에 대한 문제고요. 3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정변환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정변환을 할 때라고 해가지고 t 이동 정리가 잘 쓰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자주 쓰이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역변환할 때 조금 더 많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우선 1번 문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s-1을 묶어서 놓고요. 그런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s요. exponential에 해당하는 거를 빼고 보면은 s 3승분의 2죠. 그러면은 얘는 역변환을 하면은 t 제곱이고요. 여기에 s-1이 대신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제1 이동 정리요. 즉 s 이동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t 제곱에다가 exponential t가 곱해져 있었던 형태를 변환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 이동 정리를 적용을 시키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t 자리에 t-2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ut-1을 곱해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냥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동 정리를 쓸 때 써먹을 건 두 개뿐이 없어요. t 이동 정리랑 s 이동 정리니까 묶어줄 수 있는 녀석을 묶으면은 그게 s 이동 정리랑 관련이 되는 거고요. 물론 1차에 대해서 묶어야 되겠죠. 그리고 t 이동 정리는 익스포넨셜이 있으면 그 익스포넨셜을 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제도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요.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을 이용을 하죠. 라플라스 변환이 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의 역함수인 라플라스 역변환도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 놓고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니까요. 앞쪽에 있는 거에서 익스포넨셜 빼고 뒤에 있는 것도 익스포넨셜 빼고 생각을 하면은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s분의 1, 뒤에 있는 것도 s분의 1이니까 결국은 1이고요. 1에 대해 가지고 t동 정리를 t-2만큼 가는 거를 실행을 시켰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u t-2 마이너스 8u t-5가 나오겠네요. 자, 3번 볼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t 곱하기 ut-1이기 때문에 우리가 t동 정리를 이용을 하려면은 u 안쪽에 있는 녀석이요. 이거랑 바깥쪽에 붙어있는 함수의 변수가 똑같아야 되죠. 즉 t를 갖다가 t-1의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t ut-1을 갖다가 t-1 곱하기 ut-1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면 1이 하나 더 남죠. 그래서 ut-1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될 거고 이 두 개를 각각 변환을 시킬 거니까 나오는 거는 s제곱분의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랑 s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가 되겠네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s 6승분의 1이니까 5팩토리얼분의 t 5승이에요. 간혹 가다가 여기 팩토리얼을 빼먹는 분들이 있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기말 시험 칠 때는 라플라스 변환이니만큼 라플라스 변환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좀 빡빡할 거예요. 그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t 이동 정리를 적용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5번도 볼까요? 5번도 일단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복잡할 경우에 단순화시킵니다. s 플러스 1은 묶여 있죠. 그래서 s 이동 정리를 사용할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해 두고 나서
즉 저기를 s로 바꾸고 나서 익스포넨셜을 제외하고 생각을 할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지 될 거는 s제곱 플러스 1분의 s입니다. 왜냐면은 자, 얘 없다고 생각을 할 거죠, 일단. 그리고 여기 s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도 s.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모양이 나올 거고요. 자, 얘를 s 대신에 s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만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t 이동 정리를 적용을 시킬 거니까 자, 요 위에 모양에서 보면 s 플러스 1 딱 요 모양이죠. 요 모양 하나랑 요거에 익스포넨셜이 곱해져 있는 것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위쪽에서 구한 거 그대로 나왔고 요 텀이랑 곱해지는 녀석을 계산을 한 게 얘가 됩니다. t 동정리 쓴 거죠. 마이너스 파이 s 플러스 1이니까 t 마이너스 파이를 t 자리에다 집어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ut 마이너스 파이를 곱해준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이것도 아까 3번 풀을 때랑 똑같은데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곱하기 ut 마이너스 1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정변환을 시키려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요. 얘를 갖다가 t 마이너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t 마이너스를 계속 쭉 나눠줘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요거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조립제법 단원에서 아마 같이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은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림차순 t-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 앞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t-1의 제곱이죠. 자, 순서대로 얘를 먼저 하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바꾸면은 그냥 t 제곱 t 1 이거에 대해서 변환해 준 거 요거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익스포넨셜을 붙이면 된다고 했었죠. 자, 출석 과제로 풀었었던 내용과 여러분들이 풀었던 것과 결과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거의 차이 없이 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뭐 다르게 나올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 가지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t 이동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믿습니다. 익숙해지게끔 만들어 놨어야 돼요. 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비제차 함수인데요. 이 녀석의 상수항 파트가 불연속입니다. 이런 녀석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써먹는 진정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단위 계단함수로 표현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 녀석이 지금 불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이랑 2에서요. 그랬을 때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 라플라스 변환을 해줄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들 선형성을 이용해서 각각 찢었고요. 이거를 미분에 대한 변환을 이용을 해서 도함수 변환이죠. 도함수 변환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요. 왼쪽에 있는 거를 라플라스 y로 묶은 다음에 나눠주면은 라플라스 y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를 역변환을 해야 되겠죠. 역변환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우선은 s 플러스 1분의 1 빼기 s 플러스 2분의 1을 역변환을 먼저 해줬고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요 안에 거 역변환하고 앞에 s분의 1이 있으니까 요거는 적분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3차식이죠, 이쪽이. 얘가 분모가 지금 3차잖아요. 3차를 부분 분수로 다 찢으려면은 변수가 좀 많아지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적분하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여서 적분의 변환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t 이동 정리요. 익스포넨셜이 있으니까 t 이동 정리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랑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랑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s에 대한 거. 이거를 제가 답을 쓰라고 그러면 굳이 단위 계단함수를 빼고 쓰는데요. 그냥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게 훨씬 더 나중에 써먹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답안 서술, 풀이를 만약에 이걸 우리가 서술을 한다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일단은 이거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라플라스 y의 역변환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답입니다. 제가 만약에 부분 점수를 주는데 한 군데서만 주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 안 보고 요게 제대로 찾아졌는지만 볼 거예요. 채점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 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풀이가 틀리면은 답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 문제로 제가 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점할 때는 단답형처럼 채점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게 맞으면은 그냥 맞는 거고, 자 얘가 틀렸으면은 부분 점수 주겠다고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쪽이겠죠. 더 세부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주고 싶으면은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역변환 t 이동 정리 직전에 게 잘 됐는지 보겠네요. 중간에 뭐 얘네들이라든지 이런 거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풀이 방법에 따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곳인데, 적어도 만약에 우리가 풀이를 제대로 쓴다라고 하면은 순서대로 따라가면은 이렇게 화살표한 요 세 군데는 꼭 써줘야 되겠죠. 자, 작은 칸에다가 풀이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형식을 좀 갖추기 위해서 요거 정도 써주고요. 그렇게 해서 나 이거 나왔다. 요거 써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거 나왔다. 더 자세히 쓰고 싶으면 요 위에 거 써도 되고요. 그리고서 얘를 역변환을 갖다가 하는데 t 이동 정리 직접 모양 한번 써주고 답 구하고 요 정도만 써줘도 깔끔한 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초기 조건은 언제 쓰였어요? 그렇죠. 요 부분 할 때 쓰였죠. 넘어올 때. 뭐 요거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거. 디락 델타인데 사실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라플라스 변환을 안 쓰고서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가 t가 1일 때랑 2일 때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t가 1보다 작을 때, t가 1보다 2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t가 2보다 클 때 세 개의 케이스로 나눠 가지고 y를 각각 찾아주면 됩니다. 그때마다 y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안 쓰고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요. 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디락 델타가 들어가면은
그런 방법을 쓰기도 애매해지죠. 왜냐면 디락 델타는 순간적으로 값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값이 들어갔다가 빠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방법으로는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방법은 아까 한 것과 똑같아요. 라플라스 변환을 양변에 방정식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조 방정식을 찾아줄 거예요. 그럼 라플라스 y가 뭔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역변환을 합니다. 부분 분수를 찢은 상태 내에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를 빼고 역변환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t이동 정리를 써가지고 마저 구해낸 형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중요한 텀은 일단은 얘를 구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구해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t 이동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마쳤는데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현상에다가 그냥 뒀을 때는 그런 일이 좀 적게 일어나겠지만은 특히나 인간이 어떤 외력을 가한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불연속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많고요. 또 하나는 외력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은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때 미분방정식이나 이런 녀석들이 해주는 역할은 이 상태가 지속되어졌을 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평형에 있죠. 이 평형의 상태가 어떻고 이 시스템이 안정되냐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별로 변하지 않을 거다 정도만 예측을 갖다가 하는 용도로 사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 결국 미분방정식을 끝까지 어떻게 풀던지 뭐 해가지고 직접 보고서 판단을 하고 싶은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순간적으로 불연속인 상태가 돼서 미분방정식이 급격한 변화, 즉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갖다 겪는 시점이고요. 그런 게 지금 본 것처럼 단위 계단함수나 단위 충격함수 같은 것들이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미분방정식은 어쩔 수 없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을 해서 풀이를 갖다가 진행을 시켜야지 되고 그러려면 t이동 전임 같은 게 쓰이겠죠. 보통 이 미분방정식을 우리가 풀을 때 컴퓨터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수치적인 방법으로 풀기도 하는데 그 수치적인 방법으로 풀을 때 불연속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을 정밀도를 갖다가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이 정밀도 대비 효율성이 비교적 천천히 수렴을 하게 됩니다. 코스트가 10배가 늘었으면은 최소한 시간이라도 10배가 빨라지던지 아니면은 같은 시간 대비 정확도가 10배가 더 빨라져야지 우리가 코스트를 이걸 갖다가 좀 높일 많이 투여를 갖다가 할 그런 의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거에 대한 시스템의 이해가 좀 있어야지 되고요. 불연속일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컨볼루션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컨볼루션은 주로 제가 제일 처음 봤었던 거는 정보통신공학 쪽에서 어떤 파동 이런 것들 시작 지점이 여러 군데인 파동이나 뭐 아니면은 연속해 가지고 어떤 힘들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힘의 합성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표현을 할 때 등장을 하는 거고 우리는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의 역변환이요. 특히 이 역변환을 갖다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컨볼루션에 쓰이는 여러 곳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합성 곱이라는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라플라스 변환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적용이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벌써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지나가지고요. 오늘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합성 곱에 대한 정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F 스타 G 이거는요. 오른쪽 항에 있는 적분이랑 똑같은 식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합성곱은 교환법칙이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뭐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려면은 얘랑 얘가 서로 같아야 되죠.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결국은 이거를 그대로 정의를 써보면은 0부터 t까지 g 타우 f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게 서로 같냐 아니냐를 갖다 따지는 건데요. 결론만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같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리고 이제 이 컨볼루션에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자, F 컨볼루션 G 플러스 H는 F 컨볼루션 G 플러스 F 컨볼루션 H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 FGH가 있을 때 FG를 먼저 컨볼루션 하고 그 결과에다 H를 컨볼루션 한 것과 GH를 먼저 컨볼루션 한 다음에 F에다 컨볼루션 한 게 서로 값이 같아요. F에다가 0을 컨볼루션을 하면은 이거는 0입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 F랑 F 컨볼루션 1은 서로 다릅니다. 즉 1을 항등원으로 갖질 않아요. 요 5개에 대해서 증명이요. 요거 증명을 하는 게 오늘의 출석 과제입니다. 요거 증명을 해가지고 잘 사진을 찍어서 제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알아볼 수 있게 사진을 잘 찍던지 뭐 스캔을 하면 시간이 안 나오니까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출석 과제에다가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증명은 비교적 쉬워요. 지금 제일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두 적분이 같다는 거를 갖다가 증명을 하면 되고요. 얘네들 각각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아니 3번까지요. 요렇게 세 개는 좌변의 적분과 우변의 적분이 서로 같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것만 하더라도 이거 위에 거를 갖다가 치환을 해주면은 밑에 거랑 같아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건 그냥 계산해 보면 되죠. 0 나오는지. 이거는 F 컨볼루션 1이 F가 되는지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안 되겠죠. 한번 써보면 될 겁니다. 이건 F를 갖다가 굳이 추상적으로 F라고 잡을 필요 없죠. F를 뭐 X 이런 걸로 잡아가지고 컨볼루션 해보세요. X 컨볼루션 1의 결과값이 X가 나오나. 다른 걸 해봐도 되는데 아주 재수가 없어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하나 찾아주면 됩니다. 자, 과제 뭔지 알겠죠? 요거 해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딸이 카톡을 갖다가 저한테 보낸 것 같은데 그게 영상으로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갖다가 할 수도 없고 뭐 찾기도 좀 힘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 눈에 보였으면은 좀 죄송하지만 그냥 제 딸의 애교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랑 어떤 관련을 갖고 있냐? 이 합성곱이 있죠. 라플라스 변환 입장에서 보면 곱셈이랑 같습니다. 자,
합성 곱을 한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요. 그럼 이거는 F랑 G를 각각 라플라스 변해서 곱한 거랑 똑같아요. 이건 동일하게 역변환해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곱셈이 있죠. 이거를 각각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볼까요? 우리가 뻔히 알고는 있지만은 자, S제곱분의 1이요. 이거 우리 역변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로 보면은 자, 이쪽이 뭐죠? 역변환하면 1이죠. 이쪽도 1입니다. 즉 S제곱분의 1을 갖다가 역변한 거는요. 1 컨볼루션 1이랑 결과값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넣어볼까요? F도 1이고 G도 1이죠. 따라서 1을 0부터 T까지 적분을 한 거니까 이거 결과값은 T가 나오네요. 자,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그럼 저 앞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 조금 복잡한 형태들이요. 뭐 자, S제곱 플러스 1분의 S 이건 역변하기가 쉬워요. 코사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방법이 없었죠. 이제 컨볼루션을 이용하면 방법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결국 이거 역변환을 갖다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은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랑 S제곱 플러스 1분의 S가 서로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결국은 코사인 T랑 사인 T가 합성되어져 있는 게 역변환의 결과가 될 겁니다. 컨볼루션 안 쓰면은 지금 본 이런 형태 있죠. 거의 우리가 역변환을 못한다고 봐야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컨볼루션이 무척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를 좀 만들어 봤어요. 네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푸는 거니까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적분 정도 하는 거니까요. 한 2, 3분 정도 생각을 해서 10분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풀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잠시 멈췄다가 한 10분 정도 후에 다시 동영상을 속개하시기 바라고요. 자기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1번부터 4번까지 깔끔하게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길게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부터요. 자, 1 스타 사인 t인데요. 사인 t 스타 1이랑 똑같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앞쪽에서 했었던 거 조금 써놓고서 시작을 하면은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타우라는 걸 쓰는 게 조금 어색하신 분은 x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x 그다음에 g t 마이너스 x 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녀석이 전체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컨볼루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1 스타 사인 t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인 t 쪽이 뒤로 가 있으니까 뒤로 가 있는 상태로 계산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인
t-x를 적분을 해야지 되는 거라 좀 껄끄럽죠. 그래서 교환 법칙으로 해서 바꾼 다음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결과값은 어느 쪽이든 똑같게 나올 텐데 지금 보는 모양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간단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코사인 t 스타 코사인 t니까요. 이건 바꾸고 자시고 할 게 없네요. 자, 이거를 적분을 해줘야지 되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둘로 찢어지죠. 2분의 1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찢어지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 적분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적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는 얘가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중간에 곱을 합차로 바꾸는 식을 모르면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삼각함수 관련한 공식들을 갖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스토리대로 쭉 엮어 놓으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풀을 수가 있습니다. 꼭 외우지 않더라도 되거든요. 우선은 시작은 항상 덧셈 정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덧셈 정리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은 이게 곱을 합차로 바꾸는 게 유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똑같이 식만 좀 바꿔주면 주어져 있는 거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A라고 놓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B라고 놓으면 이쪽에 알파 베타를 A, B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합차를 갖다가 곱으로 바꾸는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2배각이나 3배각, 반각 등을 갖다가 유도할 수 있죠. 얘네들 전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놓으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좀 나중에 편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정 부담스러우면은 조사해가지고 쭉 적어 놓고요. 여러분들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 놓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 치기 전에는 외우고 와야 되겠죠.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컨볼루션 익스포넨셜 t인데요. 이렇게 써질 거고 얘네요. 익스포넨셜 t는 아주 반갑게도 x에 대한 적분이니까 상수라서 밖으로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나오겠죠.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자, 그 다음에는 4번입니다. t 컨볼루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요. 요거 적분을 하는 건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얘도 밖으로 빠져나가겠네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니까 부분 적분을 이용을 하면은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t-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와요. 자, 전체적으로 계산 가능해지겠죠. 자기가 좀 아직도 모자르다고 생각되면은 연습 문제를 갖다가 이용해서 조금 더 몇 개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수학은요, 다른 뭐 여러분들 전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계속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만큼은 연습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연습량을 좀 줄이더라도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좀 이해를 갖다가 하고요. 문제 풀을 때 아무런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막바로 풀리는 거를 앞으로는 기대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때는 지나치게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과잉학습을 좀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를 갖다 요구를 한 건데요. 뭐 저도 시험 문제 낼 때 지금 뭐 라플라스 변화나 이런 것들은 속도를 갖다 좀 요구하긴 하지만은 적당히 시간이 좀 지나면은 미분이나 적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쓰기 때문에 이제 별로 안 잊어먹을 텐데요.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 얼마 안 가서 잊어먹습니다. 잘 안 쓰면.
그랬을 때 시간을 좀 주면은 자기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논리적인 루틴을 갖다가 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컨볼루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제들을 좀 풀어보죠. 자, 컨볼루션의 역할이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곱셈이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을 갖다 볼 때도 그걸 생각을 하면은 자, s-a 곱하기 s분의 1의 역변환인데요. 이건 결국은 이거랑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각각을 역변환을 한 다음에 컨볼루션을 해주면 돼요. 두 개 곱하기니까요. 자, s-a분의 1 같은 경우에 익스ponential at가 될 거고 s분의 1은 1이 되죠. 그걸 컨볼루션을 해주면은 얘를 적분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물론 여기서 얘를 부분분수로 이거를 부분분수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야 부분분수로 빼내는 게 간단하겠지만은 제곱만 되더라도 한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얘가 좀 유용할 겁니다. 두 번째 거. 요거는 앞쪽에서 우리가 해봤었던 걸 겁니다.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들, 사인 곱하기 익스포넨셜로 되어져 있는 녀석들에 대해 가지고 라플라스를 변환했었을 때 나온 모양이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마땅히 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컨볼루션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개의 곱이죠, 결국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를 갖다 제곱을 한 형태인데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가 사인 오메가 t니까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한 거랑 같을 겁니다. 자, 결국은 적분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적분 문제인데 제가 앞쪽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 사인 곱하기 사인으로 되어져 있네요. 우리가 합차에 대한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사인 곱하기 사인을 빼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가 되니까 주어져 있는 이 적분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적분을 가볍게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면은 얘가 됩니다. 자, 해결 가능하신가요?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컨볼루션을 이용한 역변환 문제를 4개를 풀어봅시다.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3번, 2번, 4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1번은 앞쪽에서 예제를 풀었었던 거고요. 2번, 3번, 4번은 그렇지 않은 건데 사실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 꼭 컨볼루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려는 목적이 컨볼루션의 응용이니까요. 1, 2, 3, 4번을 갖다 전부 다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양 자체를 봤었을 때 대충 적분만 우리가 하면 될 거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드리면은 아마 될 것 같네요. 한번 지금부터 정지를 시키시고 꼭 풀어본 다음에 풀이를 갖다가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자, 1번 같은 경우에 앞에서 풀었던 문제죠.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S제곱 플러스 1분의 1 컨볼루션 곱하기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의 역변환이 있는 거 내에서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면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역변환을 해주면은 sin t니까 sin t 컨볼루션 sin t를 갖다가 적분을 하는 계산을 하는 거고 얘가 되겠네요. 요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했었듯이 합차에 대한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적분을 마저 하면은 얘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게 얘예요. 요거랑 요걸 어디다 집어넣을까? x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적분을 했었던 변수가 뭔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2번 문제입니다. 얘는 s-1분의 1 곱하기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런 형태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exponential t 컨볼루션 sin t가 돼서 컨볼루션의 정의에다 넣으면은 적분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익스포넨셜이랑 사인이랑 있으니까 얘 부분적분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텀에 있는 인테그럴 쪽에 적분 텀을 갖다가 한 번 더 적분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돼서요. 결국은 얘랑 얘가 같죠. 그래서 넘겨서 2분의 1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가죠. S제곱 플러스 1 곱하기 S제곱 플러스 25분의 5S인데요. 모양을 좀 잘 봐야 되겠죠. 저 5랑 연결되는 게 5의 제곱이 25니까 뒤쪽에 있는 텀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컨볼루션을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좋고요. 굳이 이쪽에 앞쪽에다가 사인 제곱 플러스 25분의 5를 넣은 거는 뒤쪽에 있는 녀석이랑 뭐 앞쪽에 있는 녀석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뒤쪽에 게 조금 더 만만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사인 5t 컨볼루션 코사인 t라고 했었을 때 얘를 정의에다 넣으면 이렇게 될 텐데요. 앞에 5x라고 되어져 있는 녀석을, 그러니까 사인 5t가 뒤쪽에 가 있으면은 식 자체가 아마 코사인이 앞쪽에 간 형태니까 이게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5의 t-x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5가 있는 쪽이 조금 더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저는 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사인이랑 코사인이니까 이거 합체에 대한 식을 우리가 보면은 2분의 1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요거에다 집어넣고서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계산하면은 얘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뭐 요거 제가 시험 문제 내기 좋지 않겠습니까? t에다가 3분의 파이 정도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골고루 다 해가지고 답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라플라스 역변환을 갖다가 하는 건데요. 얘는 조금 모양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사인 제곱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3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s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s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3을 갖다가 완전 제곱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왼쪽 텀이랑 오른쪽 텀 두 개 다 s 이동 정리를 이용을 해서 역변환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역변을 하면은 얘가 나옵니다. 이거 좀 복잡하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대로 쓰기에 좀 복잡하니까 코사인 하이퍼블릭 EX를 원래 정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곱하면 식이 좀 간단해지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얘를 계산을 할 거니까요. 먼저 적분 안쪽에 있는 걸 계산을 해보죠. 부분 적분 해가지고 펼쳤고요.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깔끔히 계산을 하면 얘가 나옵니다. 근데 앞쪽에 2분의 익스ponential 마이너스 t를 곱해야 되니까 그걸 마저 곱하면 역변화는 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4번까지 전부 다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 4번 모양을 우리가 좀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모양이야 상관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야 지금 푼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거대로 하면은 아까 풀이대로 따라가면은요 요 상태 내에서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게 뭐 앞에 2분의 1이 들어가 있다고 치고 얘가 뭐 2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게 사인 하이퍼블릭 ET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처럼 좀 복잡한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요. 요거를 분해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얘가 지금 요 녀석이 인수분해를 갖다가 좀 해가지고 좀 보면은, 자, 이거 식이 이 밑에 쪽이요. S 마이너스 3 곱하기 S 플러스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뒤쪽에 S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3승이 되잖아요. 형태로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요. 얘보다는 차라리 S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역변환과 S 플러스 1에 3승분의 1에 대한 역변환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3t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t제곱이잖아요. 물론 이 팩토리얼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해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그냥 보고서 그대로 나누지 말고요.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좀 바꿔서 하면은 계산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컨볼루션이 활용되어지는 예 중에서 적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정식 안에 적분이 들어가 있죠. 사실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은 미분 방정식으로 바꿉니다. when 좌변과 우변을 둘 다 미분을 해주면은 왼쪽에 y 프라임 t, 오른쪽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 적당히 나오겠죠. 그리고서 이퀄 1 이렇게 되고 초기 조건은 t에다 0 넣었을 때니까 y0는 0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적분으로 되어져 있는 식을 미분을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미분을 하면 상수항이 없어지죠.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만드는 순간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보를 하나를 없애버리는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 하고서 그냥 막바로 푸는 게 좋은데요. 지금 거 같은 경우에는 컨버루션을 이용하면은 바로 얘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갖다가 직접 좌변이랑 우변에 적용을 시켜주면은 라플라스 y의 안쪽에 있는 녀석이요. 라플라스 안쪽에 있는 녀석의 모양을 잘 보면은 안에 있는 녀석이 컨볼루션의 모양이잖아요. 적분식이니까요. 그래서 라플라스 y 컨볼루션 sin t 이꼴 s 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되고요. 라플라스 y 컨볼루션 sin t는 라플라스 y 곱하기 라플라스 sin t랑 같으니까요. 이렇게 되네요. 묶어가지고 넘기면은 라플라스 y 이꼴 s 4승분의 s 제곱 플러스 1이 나와서 이거를 그대로 역변환을 하면은 t 플러스 6분의 t 3승이 됩니다. 자, 적분 방정식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겠죠? 한 개 더 볼까요? 얘입니다. 얘는 그냥 봐서는 저 적분 안에 있는 게 컨버전이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플라스 변화를 적용시켜 주고요. 계산을 해보면 적당히 요리조리 바꾸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언뜻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컨버전 형태예요. 1 플러스 타우라는 함수에다가 y에 t 마이너스 타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 되고요. 나눠주면은 라플라스 y가 s제곱 마이너스 1분의 s가 돼서 y는 코사인 하이퍼백 t가 나오네요. 일단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딱 요 정도인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거는 그냥 컨볼루션이라는 녀석입니다.
컨볼루션을 어떻게 써먹고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역변환을 어떻게 하는지. 이 컨볼루션을 이용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컨볼루션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걸 쓰는 게 편한지에 대한 직관적인 어떤 떠오름, 아이디어의 그 시작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알고 싶으시면요, 계산을 많이 해보는 수뿐이 없어요. 뭐 어떤 딱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면 컨볼루션을 하는 게 좋고 또 다른 모양이 나오면은 뭐 부분 분수를 갖다가 만들어 쓰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을 해가지고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케이스로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보통은 봤을 때 이게 편해 보인다 싶은 방법으로 보통은 풀고요. 아니면은 좀 해보다가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좀 바꿔가면서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았습니다.